오늘 되게 중요한 과학기술 지문들 좀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약간 좀 몸풀기예요. 봅시다. 일단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소에 썼던 구조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구조도 지금 여기다가 안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진짜 구조도에 넣을 내용조차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 처리 도구들을 쓰잖아요. 얘는 특히나 그림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구조도 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처리 도구에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라는 이 정보 처리 도구를 제대로 쓰질 못하면 처리가 안 돼요. 일단 필기가 다 돼야 되거든. 이 내용을 써먹는 거야, 결국에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5단락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기본적인 어휘력의 문제야. 그럼 꼭 얘기하는 게 선생님 어휘력 어떻게 써야 돼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찾아 외우시라 그랬고, 수업 내용 들으면서 정리하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금방 정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출 EBS 연계를 하기 때문에 뭐 비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전류가 뭔지, 0과 1로 왜 표현을 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전자, 양성자 이런 거 모르면 이거는 대학에서 배울 수가 없어, 얘들아.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 전 과목의 도구 교과가 되는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한테 최소한도로 고3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차원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행히 아직 3월이에요. 수능날까지 참 많은 길이 남아있고 정리하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세팅을 해놨으니까 필기 잘 하시고, 구조 잠깐 설명을 하자면 1단락에서 항상 그렇듯 주제 세팅을 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다루고, 쭉 읽다 보면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구조만 있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향식으로 끌고 온 거야. 이걸 시중에서는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해요. 근데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되게 빈약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사전정보 세팅이라고 보통 이 구조를 잡는 시중의 정보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얘는 상당히 빈약한 정보가 들어와요. 왜 0 또는 1인지, 왜 그걸 비트라고 하는지,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이해할 만한 100% 정보를 주지 않는다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전제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2단락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어떻게 하면 읽을 것인가. 3단락, 4단락에서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우고 쓸 것인가를 다뤄요.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의 기본적인 구동의 원리가 잡힌 거죠. 그래서 글의 핵심적인 구조는 어떻게 된다고? 구조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내가 이렇게 항상 따로 떼는 이유 알죠? 얘가 따로 놀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풀었었던 예전 기출들은 전체가 하나의 원리를 향해 갖고 원리가 잡혔으면 여기다가 예시 적용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주제가 2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긴 당연히 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롬과 이 피롬의 비교 대조를 하죠.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단점. 그런데 얘는 장단점 다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 하나에 플러스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가지고 또 나눠요. 결국 뭐냐면 글의 전개 방식이 뭐가 써졌어?
비교 대조가 쓰였다니까. 봐봐. EP롬과 EP롬. 장점, 단점. 축이 두 개잖아. 당연히 표 그리는 게 되게 유용하고, 이거를 자꾸 그리라면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 선생님 뭐 다 그려요? 아, 그리라고. 여러분, 수학에서 풀이과정 쓰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풀이과정 쓰셔야지. 선생님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아, 그리라고 좀. 해보세요. 아, 선생님 전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함수예요? 그래, 지수함수인지는 알아. 그럼 물어볼게. 밑이 얼만데? 봐봐. 정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니까. 그래서 꼭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만, 아, 얘는 밑이, 죄송해요.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구나라고 정보 처리가 되잖아. 똑같다고 지금. 수학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표현하는 해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대수로도 표현할 수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 처리 도구들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방식의 정보 처리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1 때 익숙했던 방법들만 고집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냐고. 여러분, 수업 내용이 자꾸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야, 그냥. 그 내가 맨날 수업 시간 하는 그 얘기가 안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한순간 될 것 같죠? 네, 한순간 돼요. 한순간 된다니까 존나 황당해, 진짜. 평생 5등급, 4등급 맞던 애가 수업 2주, 3주 딱 듣고 갑자기 1, 2등급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트리거가 핵심이야. 두 번째는 그걸 유지하는 거야. 세 번째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커리큘럼인데 1년 커리큘럼 과정에서도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역치가 넘어가면서 그 트리거가 딱 당겨줘야 된다고. 근데 하던 대로 해봐요. 원상복구지. 자극이 주어지다 말고. 다시. 이거 제발 좀 표 그리라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법률 지문이 있어요. 작년에 9월에 행정입법이라는 법률 지문이 있었어. 이거 표 안 그리면요 아작나요. 물론 피지컬이 존나 좋아. 또 와리가리를 존나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센스가 있고 피지컬이 좋은 애들은 적당히 이걸 답인 것 같다라고 한 70% 정도 확률로 손절하고 넘어가요. 다행히 70% 확률로 넘어갔지만 100% 정답이 됐겠지. 맞으면 일단 100%니까 틀리면 0%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위험성 있게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시험을 대한다? 그러니까 씨발거 만점자가 151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대치동 부모님들이 안 믿어. 원장님 실장님들이 그래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평가원 통계자를 안 믿으면 씨발 도대체 뭘 믿으려고 그러는데. 환장하겠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한 거야. 봐봐. 여러분이 지금까지 쓸었던 국어 수업에서 이런 걸 정리해줘요? 그랬으면 참 좋은 수업들은 뭐. 대부분은 뭐야? 밑줄 치고 쓰고 고전 시거 쳐 외우고.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 좀 해보시라고. 필기나 했죠? 다시가. 그래서 크게 주제는 이거야.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시험들은 뭐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쉬웠으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수능은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봐. 자 옆에다 써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항상 뭐라고? 글 전체의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라고. 여기서 구조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럼 봐봐. 내가 딱 친절하게 써놨어. 글 전체의 메인이 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글의 전개 방식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설명, 구조에 따른 원리 설명이잖아. 정답 1번 끝. 됐어요? 1대1 대응 문제 당연히 아니고 일치 문제요? 야 일치 문제면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전개 방식을 갖다 넣었습니까?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 구조 잡히면 그냥 정답이야. 나머지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판별이 돼요.
원리지 제작 원리 아닐 거고 구성 요소는 맞는 것 같고 크기 갑자기 장점은 있겠지 마지막에. 근데 뒤 순서가 틀렸고 단점을 놔야 됐다고? 새로운 방식 필요했어? 주제 구조만 빡세게 잡아놔도 당연히 보이는데 자 봐봐. 여기서 애들이 왜 조금이라도 어그로가 끌리냐면 세부 내용을 어그로 끌렸기 때문인 거야. 정보가치 판단을 안 했어. 정보가치 판단 안 당한 상태면요. 얘나 동등한 정보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도 적용해보고 얘도 적용해보고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원리도 있는 것 같은데 구성요소 있네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이 글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잡아냈다면 여기서 어그로가 끌릴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웃될 정보들이 고민거리로 올라오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시중 해설지를 보지 말라는 거야. 왜? 선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로 단어 하나하나로 맑고 끌리고만 설명을 해주잖아. 지문 내용에 밑줄 치고 연결만 짓잖아. 그것만 연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안 보인다고. 구조가 안 보인다고. 그럼 이런 문항 설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용 일치로만 푼다고. 당장은 편하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문제는 시험장 가서 그러고 있어. 누가 시간 안에 푸냐고. 두 번째,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 묻고 싶었겠냐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혼란을 가중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를 뚫었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정답이 편하게 특정되는 그런 유형이고. 필기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계속 봅시다. 20번. 자, 그러면 이 정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원리에 대한 이해인데 얘도 얘기했었죠. 출제 포인트는 뭐다? 구조다, 원리다? 압도적으로 원리다. 압도적으로. 왜? 생각을 해봐. 구조는 그림 보면 돼요. 구조는 정보 일치야, 그냥. 내용 일치야. 근데 원리는 이해해서 적용까지 해야 된다고. 얘는 그냥 일치 수준에서 확인이야. 당연히 요즘 여러분한테 필요로 하는 건 이거겠지. 당연히 변별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일 거라고요. 자, 그럼 봐봐. 그림 봐, 그림. 이거 잘 보여요, 쌤? 이거 그림 잘 보여? 자, 봐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봐. 자, 절연체가 뭔지 알아야죠. 모르면 틀려. 알겠어요? 절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여기도 절연. 그런데 차이가 있죠. 위쪽은 일반 절연체로 막아놨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류가 안 흐르는 놈일 거야. 그런데 아래쪽 놈은 터널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럼 터널이니까 아마 터널이 있을 거고, 전자가 흐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겠네.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해됐어? 그럼 이단락에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단락은 읽기를 한대요. 어떻게 읽겠대? 자, 첫 번째. 여기에도 전자가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으면 여기에 양극성을 그려놨을 때 얘도 넘어올라 그러고 얘도 넘어올라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전자가 있는 상태, 불이 켜진 상태, 그래서 1. 반대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전자가 있었어. 플러스 극성을 걸어주면 얘는 이동을 하잖아.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구나, 0이구나 라고 데이터를 읽겠다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지우고 쓸 거냐? 지우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기다 플러스 극성 걸어버리면 터널 절연체 타고 전자가 오든 안 오든, 근데 원래 없었으니까 안 오는 거겠지. 여기는 빈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게 지운다. 반대로 쓰는 건 어떻게 하겠대요? 전자가 없는 상태 0으로 만들 거면 놔두면 되고,
1로 만들 거면 여기다 플러스 극성 걸어주면 전자들이 여기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전자가 있는 상태, 1인 상태로 변할 거 아니야. 이 지문 끝이야. 이 설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된다니까 줄글 단어 하나하나 읽는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 당연히 이 글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핵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전체의 주제, 구조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출제 포인트 두 번째는 원리 이해라고 해요. 원리 이해. 자, 그러면 원리 이해가 됐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번 끝이네. 맞죠? 봐봐. 데이터를 반복해서 쓰고 지운다는 이 원리들에서 오는 거예요. 맞죠? 쓰고 지운다는 건 뭐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다 없다가 돼야 되는 거야.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저런체로 막고 있으면 왔다 갔다가 안 되지. 그런데 아래쪽에 터널 저런체였단 말이야. 저런체로 막아버리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래쪽이 터널 저런체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터널을 통해서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쓰고 지울 수가 있었겠구나. 됐어? 쓰고 지울 수가 없다. 맞네? 맞네. 정답이고. 됐습니까? 봐봐.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해서 푸는 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거긴 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많이 안 했거나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그 설명이 더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럼 뭐해? 제자리인데. 우리가 눈이 없습니까? 혼자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다 맞는 거야. 다 이해하는 거야. 문제는 실전 가서 누가 그러고 있냐고. 실전 가서 그렇게 하면 반은 풀겠어요, 여러분? 맨날 그러니까 1등급인 애들도 시간이 부족해요. 비문학 한 줄 못 풀었는데 1등급이에요. 이러는 거라고. 제발 좀 여러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얘기했었죠. 뭐라고? 그 원리를 이해했니?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봐, 이제. 여기야. 자, 일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기에는 전자가 있고 여기는 없는 상태야. 그러면 지워야죠. 지우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극성 걸어주면 되죠. 그래서 1단계로 플러스 극성을 걸어줬어. 그럼 봐봐. 잘 들어. 기억에만 걸 건지 니은도 걸어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최소한 기억에는 확실히 걸어야 돼. 그러면 1번 내지 3번 잠깐만 좀 더 하고 일단 플러스는 걸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전자들이 턴을 통해서 빠졌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00인 상태가 됐겠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만들겠대? 10으로 만들겠대. 그리고 2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야? 여기만 플러스를 걸어줘야 전자가 넘어가면서 0, 1인 상태로 바뀌었겠죠. 됐어?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플러스를 기억에다 걸 건지 둘 다 걸 건지로 1번, 3번으로 갈린단 말이야. 선지 봐봐. 1단계에 기억에만 걸 거냐, 기억 니은에 걸 거냐 두 개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 얘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좁히고 발제독이라는 게. 이렇게 좁히세요. 알겠어? 그럼 얼추 60에서 80% 확률로 좁혀진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발제독해야지. 즉, 얘 하나만 걸 건지 아니면 얘도 같이 걸어줘야 되는지를 물은 거잖아. 의도적으로 지금 1번, 3번에 기억이냐, 기억 니은이냐 나눠놓은 것 자체가. 그러면 좁히고 발제독 들어가야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지금? 일단 지우는 과정에서 뭐였지? 그럼 3단락으로 갔어. 3단락으로 가서 세분의 0을 봤더니 뭐가 있냐? 그러네. 모든 셀마다. 됐죠? 모든 셀마다. 그럼 하나에 해당해서 둘 다 해야 되겠어. 둘 다 해야지. 정답 3번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였던 거야. 세 번째 문제는 적용하는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정답이 1번, 3번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좁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췌독을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모든 셀에다 거는 거구나. 그러면 3번이네. 됐어. 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100개의 정보에서 1개는 찾기 힘들지만 거의 불가능하지만 5개로 좁혀놓으면 1개 찾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의도 설계가 된 거예요. 자, 봐 그러면. 그냥 생짜로 와리가리 하는 애들보다 이걸 좁히는 능력 자체가 변별이 되고 필요한 능력 아니겠냐고, 이 시대에. 가짜 정보도 많고 쓸데없는 정보도 많은데. 당연히 그렇게 묻겠지. 이해됐어?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일단 여기를 좀 잡아주세요. 1분 30초. 그 다음에 여기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줄줄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이거구나 답내는 그런 옛날 시험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왜? 그렇게 설명하면은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배경 지식을 메꿔 넣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초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서 이해가 되네? 그리고 답 찾을 때는 그 이해가 된 걸로 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거도 찾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근거가 보이니까 맞네. 이제를 한다니까. 실전 가서 누가 그러고 있냐고. 제발 좀. 이제 좀 깨달아라. 하긴 우리가 9주차쯤 됐으면 이제는 잔소리 안 해도 아시겠죠. 충분히. 그렇다면 핵심은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는 것들이고 지문 같이 뚫으면서 정보 뽑아 볼 거거든요. 1분 30초 지났어? 여기 잠깐 한 30초만 잡아주세요. 이거 그려야지. 1단계, 2단계 그려야지. 사진 찍어 올려주셨죠, 쌤? 봅시다. 자,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 0 또는 1을 저장한다.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좀 도전적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봐봐. 정보를 쪼개서 보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요.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건데 봐. 플래시 메모리는 주어져. 이루어져 있다. 뭐로? 스위치들로. 수많은 스위치. 각각의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대. 됐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플래시 메모리라는 거 하나, 스위치라는 거 2개, 0 또는 1 3개, 저장이라는 4개. 자, 물론 정보 자체를 워낙 안 읽은 애들은요. 단어 하나하나나 문장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우리가 9주차쯤 됐으면은 이미 다 떨궈져 나갔는데 내가 왜 지금 9주차 얘기를 다시 한번 하냐?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서야. 잘 봐봐. 이렇게 처리해주는 의미가 되게 명확해지긴 해요. 구조가 잡혀 있으니. 문제는 언제 이루고 있냐고요. 두 번째, 이거 교육과정상 초등과정이에요. 초등과정. 그걸 고3 때 왜 하냐고. 물론 해야 되는 노베이스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다 처리돼 보통은. 왜? 그 정도는 다 베이스가 깔려 있다니까요. 야, 우리가 사칙연산 때문에 수학 틀리는 경우 있지, 실수로. 근데 나는 사칙연산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부터 다시 들어갈래 그러니? 고3이? 그 좀 연습하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난 그 정도라고 봐,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 최소한이야.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다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와. 여기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얘기했죠? 당연히 주어라니까. 주어. 근데 봐.
플래시 메모리는 이루어져 있지. 그럼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얘가 스위치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봐봐.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스위치가 뭔지 설명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스위치가 뭔지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사실은 배경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다니까. 선생님 좀 플래시 메모리가 뭔지 모르는데요. 메모리는 알잖아. 메모리. 메모리도 모르는데요. 야, 그럼 2021년에 메모리를 모른다고? 이러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메모리 핸드폰 여러분 들고 있잖아요. 다 있지.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발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거 가지고 제발. 두 번째, 스위치. 불 좀 껐다 켜봐요. 이게 스위치야. 좀 이따 많이 껐다 켤 거야, 얘들아. 이게 스위치라니까. 또 껐다 켜봐요. 이게 스위치라니까. 자, 봐봐. 다시 꺼봐요. 이게 0이야. 켜봐요. 이게 1이야. 이게 기본적인 기계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야. 이해됐어요? 사람은 언어로서 정보 처리를 하죠. 기계는 어떻게 한다고? 불이 들어오면 1이야. 꺼봐요. 불이 없으면 0이야. 자, 전자가 없는 상태야. 0이야. 켜봐요. 전자가 있는 상태야. 1이야. 라는 거를 요즘 애들은 코딩을 하니까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안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스위치를 켜고 받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방금 얘기한 0 또는 1 이진법 한 자릿수 이게 1비트라고 이미 설명을 했다고 여기서. 알겠냐? 그리고 봐봐. 세포잖아. 그러면 스위치 하나하나가 0, 1을 저장하니까 세포 단위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지 지문 내용에만 근거한다고요? 진짜 그 빡대가 돼서 상위 0.1%만 초인지가 거의 가능해. 근데 그 초인지 능력은 그렇다고 상위 0.1%만 갖고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안 기르잖아. 그럼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내용에 근거하지 않아요. 지문 내용에만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나하나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니까 스위치 하나하나를 얘기하겠구나. 근데 스위치 하나하나가 0 또는 1의 상태를 저장하는 메모리 역할을 하는가 보구나. 근데 0 또는 1 가지고 뭘 하지? 그게 수백만 개나 있으니까 뭔가 그림 같은 것도 표현이 되나 보구나. 모르는 얘기 아니야, 지금? 모르는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가 있어?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몰랐던 정보 여기서 나왔어? 다 아는 정보들 가지고 조합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고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온다? 기출과 EBS에서 온다고. 정리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이게 14학년도니까 후백만 하소지. 지금은 갤럭시 X20, 울트라 1억 하소 넘어갔고 뭐 그런 얘기도 떠올리면서 하면 좋아. 자, 그럼 봐봐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 이게 존나 빡세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봐봐. 일단 초반부부터 글의 주제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보였어. 그런데 그 플래시 메모리의 정보 처리 전개 방식이 뭐였던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게. 구조로서 설명을 할게. 그림 이해 못하면 이 지문 날아간 거예요. 알겠어? 필기해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전자가 있다, 1이다, 없다, 0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단락은요 거의 철할 정보가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 갖고 처리가 되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이미 뭐라고? 하향식. 알고 있는 정보들로 처리가 되는 거라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구조라는 게 보여가지고 이거는 그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보였어야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요. 필기했니? 찍어 올려주세요. 쌤, 이거 지문 들어가는 포인트부터 자르시면 돼요. 자, 2단락 갑니다. 그럼 2단락은요, 다 필요 없고 결국 그림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얘가 전자가 있으면 1이죠. 그럼 1인 걸 어떻게 읽겠냐는 거야, 데이터를. 여기에 플러스를 걸겠대. 그러면 여기도 봐봐. N형, 네거티브 반도체니까 전자가 있는 상태야. 여기도 전자야. 그러면 둘 다 전자가 플러스가 걸려있으니까 오려고 하겠지?
근데 서로 밀어내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아, 전류가 안 흐르면 1이겠구나. 1.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없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여기로 플러스 극성만 걸어주면 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는구나. 전자가 없는 상태 0이구나. 읽어봐, 니네가 이제. 이 단락 읽어봐요. 봐,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추가 정보가 없어. 오히려 여기 있는 데 읽으면은 뭐 D가 있고 S가 있고 뭐 3V고 야, 그럼 6V면 안 되냐? 1V면 안 되냐? 여러분, 제발 좀 그 쓸데없는 정보들 어그로 끌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주제 세팅은 1단락 특히 끝부분에서 세팅을 딱 했잖아요.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를 설명해 줄게. 전자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야. 그리고 2단락 첫 부분 주제 세팅하는 부분에서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읽을 때라고. 그럼 읽을 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하고 계속 정보를 와리가리 하면서 처리를 했어야만 무슨 그림인지 알지. 그림 이해하라고 낸 문제니까. 근데 그림은 보지도 않고 줄거만 존나 쳐다본다고 이해가 되겠니 그러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질문.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이제 그런 거야. 두 가지 과정을 거쳐 저장되는데 그 두 가지 과정을 일단 첫 번째 지우기를 한 거고요. 4단락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쓰기를 한 거예요. 쓰기. 2번. 됐어? 자, 그럼 봐 일단. 지우기는 어떻게 하겠대? 아까도 내가 얘기한 대로야. 봐봐. 여기다가 플러스 극성을 다 걸겠대.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터널이니까 터널 전원체로 다 빠질 거 아니에요. 다 여긴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3단락 읽어봐. 3단락 읽어. 3단락 읽으세요. 보이시죠? 그 정보야. 그냥 내가 방금 설명한 정보. 4단락은 이제 뭐 하는 거래요? 쓰는 거래요.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플러스 걸어주면 되겠지. 그럼 전자가 일로 가가지고 써지겠지. 4단락 내용 이게 전부야. 읽어봐 4단락도 이제. 그거 설명하는 글인 거야. 자, 그럼 봐봐. 그 설명을 어떻게 했어? 1단락에 세팅해놓고 2단락 첫 줄, 3단락 첫 줄, 4단락 첫 줄에서 우리 뭐 할게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뭐 할게를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시키는 거 또는 평가를 세팅한 거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썼는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읽고 있잖아요. 되겠냐고. 박살날 수밖에 없지. 되게 쉬운 지문이야. 진짜 이건 3분 컷도 진짜 아까워. 그냥 3분 컷 해야 되는 지문이야. 근데 이걸 7분 10분을 푼다? 요즘 지문 가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왜 이 지문을 하고 제가 6페이지로 와봐. 고전역학으로 가는지 알 거야. 잘 들어. 잘 들어요. 고전역학 6페이지, 7페이지. 자,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서 난리 났었던 지문이 19학년도 최초로 만점자가 148명이 나왔어요. 만점자가 100명대가 나온 게 진짜 옛날 시험 아니면 없어. 근데 갑자기 수능이 그렇게 국어 영역에서 뚝 떨어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특이점이 온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1구 수능 대회에서 얘기를 해요. 씨발 내가 의대생인데 뭐 내가 서울대생인데 당신들이 1구 수능 쳤으면 서울대 의대 가지 못해요. 그때니까 대학을 운 좋게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뭐 갑자기 은퇴한 50살 먹은 축구 선수가 갑자기 국대로 뛰면 20살 팔팔한 애들 다 이기니? 왜 자꾸 국어를 왜 그렇게 얕잡아 보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지문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봐봐. 28페이지의 보기를 보면요. 2단락 첫 줄에 뭐가 나와 있어?
이진수를 나타나기 위해서 n 비트가 필요하다. 주석으로 비트라는 개념을 설명해 놓죠, 지금. 보이니? 근데 봐봐. 이미 여기서 비트라는 개념도 한번 다뤘었죠. 보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출들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생각으로 평가원에서는 얘를 다뤘다니까요. 근데 애들은 뒤져 그냥. 뒤진다고. 자, 이 지문 푸는데 12분 정도 드릴 거예요.